자, 이제 이어서 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사하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하라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크게 전반적인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키워드 먼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거부터 짚고 넘어갈게. 그래가지고 먼저 첫 번째로는 루시라고 하는 이제 최초 인류가 발견이 됐지. 그래서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어떤 그 진화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된 그런 우리 정말 마음의 고향 그런 곳이 이제 중남부 이쪽 아프리카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식민 지배의 역사가 있다는 점에서 또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 이 아프리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뭐 부족 간의 갈등, 이런 내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식민 지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어떤 거냐면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제 나라와 나라별로 협의를 거쳐서 혹은 전쟁이나 여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경선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아프리카 지도 갖다 놓고서 대충 선을 그어서 나라 경계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부족들은 같은 부족인데 원래 여기 이만큼 살았는데 두 나라로 갈리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서로 원래 사이가 안 좋은 왼수 같은 부족이었는데 같은 나라도 같이 묶이게 된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 그래가지고 이 식민 지배와 그리고 이 식민 지배로 인해서 그때 형성된 어떤 국경선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아프리카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특히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5개의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 쪽에서도 약간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도 대충 보면은 에티오피아에 바다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사실은 에티오피아는 내륙국이야. 그래서 내륙국 중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트교를 예전부터 좀 믿었던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예전 로마 시대 때 그런 어떤 서양과도 많은 교역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도 꽤나 존재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주변 국가들이 다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이슬람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종교 간의 세력이 비등비등한 그런 상태라고 하고, 에티오피아 하면 이제 커피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커피 중에 커피 이야기를 하면은 커피 이야기를 에티오피아까지 와서 하네. 원래는 이제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뭐 브라질에서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에티오피아에 사고 넘어갈게. 커피 일단 얘기를 하면은 커피 품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아라비카라는 종과 로부스타라는 종이 있고, 이 중에서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질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그 이제 김연아 이런 거 있지. 김연아 커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믹스 커피를 만드는데 보통 사용이 된다고 하고, 아라비카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아메리카노 이런 것처럼 조금 내려먹는, 그래서 조금 더 질이 높게 취급이 되는 커피인데, 요 이제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뭐 서늘하다거나 그리고 좀 건조한 이런 기후에서 잘 자란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자메이카 아니면은 뭐 콜롬비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 뒤에 나오는 이제 고산 기후라는 것과 이제 그래서 커피가 유명한 것이 서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 예전부터 아마 커피가 처음 그 뭐 목동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지역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주변일 거고, 그 다음에 이디야 커피라고 하는 그 이제 이렇게 남색 파란색 간판을 가진 그 커피집이 있지. 그 이디야 커피의 이디야라는 말도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전통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알고 있어. 굉장히 커피가 유명한 나라이고, 그 다음에 참전국이라고 하면 어떤 참전국이냐면은 6.25 전쟁에 우리나라 6.25 전쟁에 에티오피아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던
그런 참전국 중에 한 군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종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그때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는 그런 다큐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면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다음에 뭐 에티오피아 수도 하면 이제 아디스 아바바. 그래가지고 여기도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수단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남수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두 나라가 갈라져서 독립을 했지. 그래서 내전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아까 얘기했던 식민 지배와 관련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수단에서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 얘기를 할 때 사하라 이북에서는 이슬람 종교의 세력이 강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략 수단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중에서 사하라 사막과 가까운 북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반대로 이제 남쪽에서는 이쪽에서는 크리스트교나 아니면은 토착 종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 그래가지고 이 윗지역과 아랫지역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원래 지금까지 이제 수단으로 남은 저 지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니들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우리 역사도 다른데 가라 독립을 시켜줘도 되잖아. 그런데 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제 이 아래쪽 남수단 지역의 자원이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자원이 풍부하게 분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위에 있는 수단 입장에서는 싫은데 자원이 생각나서 그렇게 쿨하게 보내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갈등이 지속이 됐고 내전이 지속이 되다가 마침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바로 종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빛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가 바로 남수단의 지금 국가의 재건과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파병한 군대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군대가 지금 남수단에 파견을 나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수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게. 이어서는 이제 코트디부아르야. 코트디부아르는 무엇보다도 카카오와 관련해서 카카오가 뭔지 알지? 그 카카오 톡 말고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그 이제 열매를 말하는데 카카오 열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날씨가 덥고 비도 많이 오는 그래서 기후로는 열대 우림 기후에서 조금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카카오 주로 생산되는 곳이 코트디부아르 지금도 맞는지 모르겠어. 내 기억에서는 세계 2위, 세계 1위였고 그 다음에 코트디부아르의 옆나라 지리부도 보면 바로 나와 있을 거야.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가나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카카오 생산 세계 2위였던 걸로 선생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과거라서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롯데에서 나오는 초콜릿 상호 이름이 가나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카카오가 많이 나는 이쪽 나라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역시 코트디부아르 하면은 이 나라에서는 신이 태어났지. 그래서 함부로 이제 그 존함이어서 이렇게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드록신이 이제 코트디부아르에서 태어난 그런 축구 선수이고 그래서 이제 드록바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일화들이 있지. 뭐 코트디부아르에서 드록바가 내전을 멈춰라 호소했더니 정말 내전이 멈추고 이런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났고 정말 이 나라에서는 일종의 뭐 국민 영웅처럼 아주 크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쓰여 있는데 결국 이거는 이 코트디부아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마도 코트디부아르가 저게 프랑스어일 거야. 그리고 저거를 영어로 읽으면은 아이보리 코스트가 되고 이것을 한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상하 해안이거든. 그래서 이제 1500년대, 1600년대 그리고 그것부터 한 100년 뒤까지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막 잡아가서 노예 무역을 하기도 하고 자원을 수탈을 하기도 했잖아.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코트디부아르 나라 인근에 위치하고 있던 항구에서는 상아를 아주 많이 이제 반출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어떤 해안의 이름을 상하 해안으로 붙이게 되었고 이게 이제 나라 이름에까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보리 코스트 말고도 이 지역에는 그때 좀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해안의 이름들이 더 있는데 어떤 게 더 있냐면은 노예 해안이라는 것도 있어. 이곳에서는 아마도 많은 노예들이 아프리카를 떠나서 저기 아메리카나 유럽으로 떠나게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황금 해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황금 어장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아마 황금을 많이 반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코트디부아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어서는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지리아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인구 대국이고 지금도 이제 나이지리아의 인구 증가율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아마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일 텐데 조금 이제 한 30년 정도가 지나고 이 추세로 나이지리아에서 인구가 불어난다면은 거의 적어도 지금 인도 물론 인도도 30년 동안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그 정도의 인구가 예측이 될 만큼 굉장히 인구가 많고 증가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부국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세계 석유 생산을 이제 협의하는 기구인 오펙의 회원이기도 했던 이런 국가이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항상 어떤 이런 자원이 풍부하면은 그 반대쪽에는 부작용도 존재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원을 둘러싸고 뭐 비리라든지 아니면은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좀 끊이지가 않는 편이고 또 사람들이 나이지리아라는 국가 자체가 조금 생활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기름이 흐르는 관을 송유관이라고 하잖아. 송유관을 끊어서 기름을 훔쳐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름이 이제 그 도둑을 맞는다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은 그 지역에 석유가 계속 땅에 스며드니까 토양 오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여기 스며든 석유는 다시 물로 흘러가게 되니까 수질 오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환경 오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나이지리아에서는 꽤나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이지리아는 또 이렇게 인구적인 측면과 자원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었고 나이지리아 조금만 인구 더 얘기하면은 당연히 지금 출산율이 높으니까 어떤 그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지 여전히 유소년층이나 청장년층이 굉장히 많고 노년층은 아주 적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그래프와 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의 인구 그래프가 이 나이지리아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어서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남아공 같은 경우는 먼저 수도가 여러 개라고 쓰여있지.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 개의 왕국들이 연합을 해서 여러 개의 공화국 어쨌든 여러 개의 국가가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국가들 한 개씩 이제 어떤 그 수도 같은 역할을 나눠주다 보니까 입법 수도가 따로 있고 행정 수도가 따로 있고 행정, 사법 수도가 따로 있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수도가 세 개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는 또 이제 그 세 도시가 아니라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아공 하면은 그때 2010년인가? 2014년인가? 언제지? 하여튼 최근에 올림픽이래. 월드컵 개최했었잖아. 그때 이제 많이 좀 대두가 된 문제인데 치안 같은 문제가 아직까지도 심각한 편이고 치안과 관련해서 이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아주 좀 최악의 이런
흑역사라고 할까? 그런 문제가 남아공에는 존재를 했지. 그래서 이 아파르테이트라는 거는 인종차별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백인 우대이면서 흑인을 천시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관행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유명하신 분이 이제 바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어떤 남아공 전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위인이 또 존재하기도 하지. 그래가지고 아파르테이트 지금은 어쨌든 모두 없어진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는 곳, 뭐 타는 차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뭐 백인과 흑인을 전부 갈라서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아공 하면은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금과 관련해서, 세계에서 금이 많이 나는 나라 하면은 딱 두 개 든다면은 호주와 남아공 이렇게 꼽을 만큼 금 생산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하네. 그래서 남아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보았고, 여기에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아프리카 얘기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네. 여기에 왜 안 넣었지? 그래서 케냐 아니면은 뭐 탄자니아,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사바나와 관련해가지고 사바나 그리고 사파리 관광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관광이 굉장히 발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영상 같은 거 보면 차 타고 가는데 이제 막 사자가 이렇게 반가워갖고서 철창 두드리고 이런 것들 영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기후 자체가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고, 사바나 기후에서 나타나는 어떤 식생이라고 하지, 그 풀이 자라는 형태가 키가 큰 풀 그리고 드문드문 나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곳은 이제 야생동물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다고 해. 그래서 뭐 사자, 기린, 얼룩말, 하이에나, 또 뭐 있지? 표범 뭐 이런 것들 이제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해. 그리고 케냐 하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프리카의 최고봉, 무슨 산일까? 그렇지, 킬리만자로 산. 킬리만자로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5나라를 준비했지만 7나라에 대해서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프리카도 사실 이거 원투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굉장히 나라의 수도 많고 그 대륙의 크기도 큰 편이지만, 우리가 이제 또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시간에 좀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 어쨌든 또 있는 시간 중에는 어느 정도 열심히 이야기를 하려고 애썼으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오늘 수업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강의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어요.